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네. 내일 이제 또 장이 열리는데 올해가 29, 30, 30일 3일 남았네요. 네. 저희 이제 보유 종목들 중에서 뭐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펩트론도 사실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짜증이죠. 네. 제 주위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제 포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펩트론에 대해서 뭐 간단히 짧게 좀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멘탈을 챙겨야 할 때 아닌가. 네.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동굴을 촛불 하나 들고 이제 앞을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제 썼는데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촛불 하나 들고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는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요. 바로 이제 펩트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오늘 포즈랑님 그 투자 이야기 책 보다가 뭐 좀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도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총이 5.3조고 많이 빠졌죠. 단기간에 진짜 많이 빠졌는데 뭐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본질은 바뀐 게 없다. 뭐 이렇게까지 오니까 뭐 이제 경구용이 더 좋니 주사제 한 달 제형 뭐 시장 그 점유율을 얼마 못 가져갈 거라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질은 뭐 제가 투자하는 본질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변한 게 없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한 달 제형으로 바꾸면 편의성, 일단은 편의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1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2번, 3번 요 부분 부작용이 속 매스 꺾고 이런 게 더 줄어들 거고 단기간에 효과가 더 좋아질 거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편의성 당연히 좋아지긴 하지만 부작용이 줄어들고 효과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넣자면 이런 것 때문에 타이트레이션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른 약물들은 뭐 초기 용량 한 달 썼다가 일주일에 4번 맞는 거, 한 달에 4번 맞는 거,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6개월까지 용량을 올리는 타이트레이션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펩트론은 한 달 제형으로 만들면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부작용이 없을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뭐 억가 뭐 이제 억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매수를 안 하고 이제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보통 요거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듯이 에로도 마찬가지로 해본 회사가 에로를 연쇄적으로 더 잘한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런 뭐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투자를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의 시각은 이게 이제 확실한 것 같거든요. 에로 안 나왔잖아. 네. 에로 나온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뭐 오름이라든지 알테오젠, 뭐 ABL 뭐 그런 검증된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뭐 썰만 있는 계속 미뤄지는 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 뭐 요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주가는 에로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가 아니지. 그래도 5조까지 왔으니까 아예 그 기대감이 안 묻어 있는 거는 아닌데, 근데 뭐 단기간에 이제 에로가 안 나올 거라는 뭐 그런 기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본질은 바뀐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지인분이 뭐 요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경구용 단점이 효과랑 매일 먹어야 하는데 특정 조건이 있어 쉽지 않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리벨서스인 거죠. 리벨서스가 14ml는 당뇨용으로 시판이 됐고 25ml를 이제 비만용으로 허가 중이죠. 허가를 받는 중. 출시가 됐나? 아무튼 허가를 받고 출시 바로 직전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게 특정 조건이 있죠. 약 먹기 전에 공복을 유지해야 되고 약 먹고 나서도 물조차 30분에서 1시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오포클리프론에 확실히 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벨서스는
위고비죠. 노보노디스크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효과는 지금 개선 중이고 1911가 준비 중인 경구용 약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약이죠. 저분자 화합물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공복에 안 먹어도 되니까인데, 근데 이제 오포글리프로는 약이 너무 약해요. 타이트레이션 과정도 너무 많이 거쳐야 되고, 그것도 타이트레이션 과정이 또 본지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3에서 6개월? 5, 6개월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체중 빠지는 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부작용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메스꺼움이나 구토, 오심 같은 거죠.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위고비하고 젯바운드를 맞아서 살을 충분히 빼고 난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그 오포글리프론 최대 용량으로 줬을 때 위고비는 유지가 됐는데 살이 덜 빠졌으니까 젯바운드를 맞아서 살이 빠졌을 때 거기서 이제 오포글리프론을 최대 용량으로 먹어도 체중이 리바운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봤을 때 효과가 막 그렇게 좋지 않고 되게 좀 약한 편이에요. 오포글리프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계가 분명히 있고, GLP-1 단일 작용 제제이고, 그래서 지금 뭐 출시 예정 중인 경구용 약은 명백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2세대 약물이 위고비, 일주일 제형 위고비, 젯바운드라고 하면 저는 2.5세대 주사제가 097i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이자의 097i라고 할게요. 그리고 3세대 주사제는 이제 그 PT404가 아니지, 마운자로 한 달 제형이라고 할게요. 마운자로 한 달 제형, 펩트론 기술이 들어간 한 달 제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다가오지 않은 미래니까. 3세대 주사제는 마운제로 한 달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3세대의 경구제 약은 D&D 파마텍의 그 펩타이드 비만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흡수율도 좋고 반감기도 깡패고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 다 잘 될 거니까. 아직은 임상 전이긴 하지만 저는 GGO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펩트론도 좋고 D&D 파마텍도 좋은데,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가가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뉴스나 뭐 기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내고 뭐 이벤트들도 많기는 했었죠. 근데 펩트론은 뭐 삐질삐질 조금씩 삐져나오는 그런 단서들을 우리가 찰떡같이 이해를 해서 뭐 좀 상상을 약간 덧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지금 단계니까. 근데 이제 올해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엄민용 애널리스트나 뭐 다른 애널리스트님이 회사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뭐 좀 나오는 정보들이 있었는데, 아예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차단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주사형 단점이 일주일 제형도 부작용이 있는데, 한 달 제형이면 부작용이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가야 되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부작용의 총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있어서, 총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훨씬 일주일 제형보다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루에 한 번 맞는 싹센다보다 한 일주일 제형으로 오면서 그게 훨씬 줄어들긴 했거든요. 뭐 그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작용은 이제 총량으로만 봤을 때는 줄어들기는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죠.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뭐 이제,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알러지든 뭐 엄청 심각한 뭐 부작용, 뭐 아나필락틱 쇼크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일주일 정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주일이 얼마나 길어요. 네, 저희가 뭐 열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너무 걱정이 되면 그냥 마음자로 일주일 제형 최저 용량으로 한 달 해보고, 이렇게 4위크로 매주 해보고, 그 이후에 괜찮으면 그냥 한 달 제형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저 용량 일주일 제형 하나 하고 한 달 제형 이렇게 두 개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고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 위고비도 그렇고 마음자로는 잘 모르겠는데, 소분 아시려나? 최고 용량으로 사가지고 임의적으로 소분해가지고 나눠 받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한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라일릴리 측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한 달 제형으로 팔면 이거는 나눠 맡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유도를 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제 주인은 아닌데 뭐 인터넷이나 보면 최고 용량으로 해가지고 약값이 그래도 뭐 몇십만 원 하니까 나눠서 맞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부작용은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딜이 크게 나오냐? 근데 이제 저는 뭐 예전에 메시 때문에라도 딜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적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쨌든 1112라는 상징성이 있고, 지금 매출이 나오는 제품에 딜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 찍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딱 명확히 보일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세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막 만약에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면 알지노믹스처럼 지금 그 공매도 때려놓은 측에서는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상한가 갔을 때 겨우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올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은 또 이제 소멸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가 아니더라도 공매도는 좀 상환을 하면 또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배, 20배, 30배 가는 주식은 제가 가끔 이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빠질 때마다 가져오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들은 꼭 있거든요. 9만원에서 10만원에서 훨씬 전이었죠. 뭐 1, 2만원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0만원에서 단기간에 37만원 갔다가 22만원, 23만원 요렇게 떨어졌다가, 이것도 이때 이 주주분들은 이거는 그래도 한 두 달에 걸쳐서 떨어졌네요. 이거 언제 다시 오르나 했는데 뒤를 보면 또 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22만원에서 22만원에서 잠깐만요, 45만원까지 또 이렇게 금방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거의 반토막이 나죠. 이건 펩트론보다 더 심하죠. 거의 이제 3개월, 두 달 반에 걸쳐 2.5개월에 걸쳐서 거의 한 45%? 뭐 펩트론은 39만원에서 22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요렇게 떨어지고, 이 주식 이제 끝났나? 너무 힘들다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또 보시면 그냥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아까 봤던 그 구간이 여기고, 그래서 요 구간 지나면 또 45만원에서 26만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HD현대일렉트릭은 97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조정의 과정은 펩트론도 이때까지 올 때까지 뭐 40%대 조정을 5번을 거쳤고, 지금 이제 6번째죠. 그래서 회사의 본질만 훼손되지 않았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충분히 또 전고점을 깨면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즈랑님의 투자 이야기 이 책을 오늘 보면서 약간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의 주가가 빠지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 과정에서 실수한 게 아닌지 불안하다. 특히 하락이 깊을 때는 내가 틀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투자구루의 책이나 인터뷰를 보면 그들은 전혀 괴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포즈랑님도 한 10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이런 조정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냥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없을까?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파도는 타야 된다. 뭐 틀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하지만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볼게요. 책이나 인터뷰에서 괴로워 보이지 않는 것은 안 그런 척 하거나 아니면 부담될 정도로 비중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 특히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가 빠지면 그 누구라도 불안하다. 네, 포즈랑 님도 100억 훨씬 이상이실 텐데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더 열심히 해서 확신의 과정을 쌓는 것이 가치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과정입니다. 괴로워만 하고 노력을 안 하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더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모두 좋은 경험으로 남아. 그래서 뭐 이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저는 모두 좋은 경험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의 투자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괴롭지만 확인할 것도 다 했고 아무 문제 없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면, 회사를 다니신다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거나 취미를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좋은 종목을 찾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래서 뭐 딴짓 하라는 거죠. 딴짓 하는, 마시멜로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마시멜로를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다른 일을 하자는 거죠. 저기서 저는 추가를 하자면, 뭐 확신이 있으면 싼 가격에 더 사거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그 괴로움을 좀 덮고, 괴롭습니다. 이 과정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몰입하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가장 좋다. 괴로움은 이겨내려 해도 이겨낼 수 없고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몰입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덮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포즈랑님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요거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인데, 주가가 올라갈 만큼 좋아질 기업은 내가 찾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후배랑 얘기를 하다가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펩트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고 힘든 것을 참은 만큼 뭐 진짜 뭐 80만원, 90만원에, 그 정도는 아닌데 한 70만원에 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혹은 오래 기다렸다고 그 주식이 더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기다렸으니까 뭐 이 정도는 보상 심리로 더 먹어야 돼, 사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좋아질 기업은 내가 찾는 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기업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한번 해봤고, 여기 있죠. 하지만 사람은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네. 차가운 머리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좋아질 기업인가에 대한 판단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뭐 주가나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제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분에 적었던 나의 연간 투자 수익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네. 보시면 투자 수익률이, 저희가 지금 바이오 뽕에 맞아가지고 올해 워낙 바이오 투자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그 수익률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저는 항상 저한테 다짐하는 게 1년에 15%에서 20%를 목표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워렌 버핏의 1법칙 있잖아요. 읽지 마라. 읽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까지는 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리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고, 15%에서 20% 힘을 빼고,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이 정도 목표 수익률로 하다 보면 어느 해에는 이제 크게 깨지는 해는 없지만
뭐 15% 하는 해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70% 그러니까 하방은 좀 맞고 상방에서 터지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때 이제 자산이 확확 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또 책을 읽으면서 한번 좀 되뇌이고 되짚었습니다. 제 마인드를. 13년 동안 얻은 연간 수익률을 누군가 본다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쉬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이분은 엄청난 엘리트도 아니고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퇴사 후 자영업을 하다가 이것저것 잘 안 돼서 전업 투자자가 된 사람이 이룬 결과물이기도 하니 말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만 맞다면 너무 욕심내지만 않는다면 뭐 복리의 수레바퀴가 구르면서 우리는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뒷부분이 더 있는데 찰리 먼거도 그렇게 큰 부자가 되려고 시작하지는 않고 그냥 좀 시간적인 독립이었나? 그거를 하려고 애초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적인 삶이었나?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목표는 또 한번 되뇌어야지 또 동기부여를 받으니까 뭐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표로 뭐 지금 영상을 만들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스터디죠. 방향을 똑바르게 하고 이 포즈랑님도 스터디를 엄청 많이 하고 뭐 같이 하면서 이제 투자를 더 잘해 나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책을 읽어서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거나 종목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 강의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우리 계좌를 살찌우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뭐 같이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펩트론 뭐 라이센스 아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반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